안녕하세요. 동생나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의 순환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능력은 엄청나게 상승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뻔한 계란 말씀드릴 거였으면 이 영상 찍지도 않았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달걀 이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론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 보세요. 금리 최저점에서 주식 투자를 금리가 상승할 때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금리가 최고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상했어요. 제가 이 계란을 처음 본 거는 15년 전인데요. 그 당시 이 계란을 보고 아, 이게 시장에 적용하기는 어렵겠구나. 이게 이론일 뿐인가 보다 라고 넘어갔어요.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건데 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계란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금리가 저점일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는 건 우리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얼마 전에 금리가 최저점이었죠. 그때 주식은 고점이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주식은 떨어지고 있죠. 근데 금리 저점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사면 성공하는 건가? 아, 한 4개월 전쯤 샀으면 성공하는 거였구나. 성공이 아니죠. 완전 망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 다른 달걀 모형도 제가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자, 보세요. 금리 저점에서 주식 투자 시작해서 금리 높을 때 매도. 자, 보세요. 금리 저점일 때 마찬가지로 정점일 때. 또 보세요. 저점일 때 주식 투자, 정점일 때 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주식계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남긴 유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말하고 있는 계란 이론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렸던 달걀 모양이랑 금리가 바뀌어 있죠? 자, 앙드레 코스툴라니 책에 따르면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그 이후 이어진 1987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약세장을 예로 들어 하나의 증권시장을 계란 모형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반으로 나누면 1982년부터 1987년 8월까지의 강세장과 3달간의 하락, 5년간의 상승을 말하고 있었고요. 이 책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지수는 유가 급등으로 2자릿대로 치솟았고 그 시절 누구나 화폐의 위험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누구나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책에서 원형의 저점, 과장 국면의 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형의 저점. 그 다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낸 고금리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금리 정책의 고삐를 다소 느슨하게 풀자 장기금리가 인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980년대 중반에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거의 0으로 떨어졌고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계속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987년 초에 이르러서는 과장 국면에 들어서서 주가가 거의 200%까지 오르는 5년간의 이어진 매수세는 수많은 대중들을 매료시키며 증시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87년 초부터 그해 여름까지 이때 87년 초부터 그해 여름까지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앨런 그린스판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예방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식 투자자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추세 시세의 하락은 더욱더 가팔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에 따르면 그 당시에 독일과 무역에 있어서 미국과 문제가 좀 있었고요. 선물 시장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주식을 가파르게 하락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정리해보면 진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금리가 고점이고 주가가 저점일 때 사모아서 금리가 저점이고 주가가 높을 때 매도를 하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1982년 초부터 87년 말까지 차트예요. 밑에가 주가 차트고요. 위에가 금리입니다. 자, 보이시죠? 금리가 하강했다가 상승하는 모양새였고 주가는 반대로 바닥이었다가 상승했고 3개월간 하락했죠. 그런데 아까 처음 보여드린 앙드레 코스톨라니 달걀은 어떤 모습이었죠? 금리가 저점이었죠. 반대죠, 반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요. 누가 이거 이유 아시는 분 댓글로 저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거냐? 그게 아니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진짜 달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계란에다가 시간이라는 정보를 집어넣고요. 저는 이걸 임의로 돈생남의 달걀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금리가 고점일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해요. 위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위기들이 발생합니다. IMF라든가 리먼, 코로나, 뭐든 다 상관없어요. 꼭 금리가 완전 고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에 금리를 고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약 2달, 한 달에서 2달,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주가가 급락합니다. 요 기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급등합니다. 급등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가파르게 인하하죠. 얼마간? 1년 정도, 길게는 1년 반. 주가가 급등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고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주가는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조정받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이미 풀려있는 돈이 있고 이 풀려져 있는 돈들이 실물 경제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조정의 기간, 이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유동성 장세, 이쪽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면 실적 장세, 혹은 종목별 장세 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난이도로 따지면 유동성 장세는 그냥 대세 상승 가는 주식 아무거나 올라타면 다 버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별 하나예요.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대세 상승 나왔던 종목들 있죠. 화학주들도 그랬고 제약주들도 그랬고 그냥 대세 상승 타면은 무조건 버는 거죠. 삼전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타면 버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고요. 그 이후에 긴 기간 동안 펼쳐지는 건 실적 장세고 종목별 장세예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만
유동성 장세에 비하면 종목별로 너무나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돈 벌기가. 별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는 지금 금리 상승을 시작한 이 지점에 와 있어요. 아직도 금리 상승의 길이 멀고도 멀었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태가 발생하고 한두 달 하락하고 1년에서 1년 반 상승하고 금리 저점인 상태에서 유지되다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장세? 실적 장세가 시작되며, 이 실적 장세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6년도 유지가 되고, 결론은 그 와중에 어느 정도 금리가 다시 고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사태가 발생하고 다시 금리가 떨어진다. 돌고 돌고 돈다. 여러분들 계란 드실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우리는 이 달걀에서 어디쯤인가? 지금 제가 이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벌써 뭐 대공황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금리 상승 시작했어요. 아직 더 여력 있고 많이 올라갈 확률도 큽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인플레이션이 살짝 줄어드는 기색이 보이면 금리 인상도 그에 발맞춰서 멈출 거예요. 연준은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아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합니다. 시장 상황을 항상 주시하죠.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에서 보기에 충분히 지금 감당할 여력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를 다 파탄시키면서까지 금리 인상 절대 안 합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까요?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얘기. 지금 러시아 전쟁하죠? 안 끝내죠? 안 끝내요. 못 끝내서 안 끝낼까요? 아니면 일부러 안 끝낼까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안 끝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이에요.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엄청 상승했죠. 예를 하나 들어 석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석탄량의 50%가 러시아에서 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국 기업, 미국 기업 뭐 할 거 없이, 일본 기업 할 거 없이 다 러시아제 석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연가스, 유럽 천연가스도 그렇고 엄청 오르죠. 러시아 엄청 돈 벌어요. 이거 뭐다? 자국의 이익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자기 나라 경제 파탄나는 줄도 모르고 금리 인상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다 보면서, 재면서 금리 인상합니다. 대공황? 대공황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예측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위기는 그런 거예요, 위기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예측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이쯤이라 했잖아요. 미국 기준금리 2.5%까지 될 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이때 되면 제가 또 영상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때 되면 한 이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진짜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계란과 반대의 모양이라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도대체 누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닌지. 제가 무슨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지금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 모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진짜 계란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거시경제의 큰 틀, 흐름을 알고 계시면 언제든지 투자할 때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죠?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